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피해자가 국내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의 피폭 전문 의료진이 대구 지역의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조등과 소음 방지 장치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확장 등 불법 튜닝과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7만여 명의 제1한국인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벌써 7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피해자는 국내에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일본의 의료진이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제1한국인 7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올해 85살인 조유형 할머니가 7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원폭 투하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벌써 7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 가슴이 여기가 막 아프고 숨질이 뛰거든. 나이가 이제 젊을 때는 원폭 피해자를 하는 거 아들 결혼식일 때는 모두 시시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 막내도 지금 많이 안 좋거든 몸으로서 막 몸도 막 가렵고 막 이러고 안 좋고. 이제 요새 늙으니까 이제 이게 막 지금도 이래 숨질이 뛰거든. 우리 엄마는 많이 그래가 돌아가셨고.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을 위해 일본의 피폭 전문 의료진과 공무원 등 8명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적십자사와 함께 진행되는 일로 지난 2005년부터 연 2회 실시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고령의 원폭 피해자들 위한 정신 상담뿐만 아니라 체조 강습도 진행됐습니다. 機会にですね、不安なことは相談いただいて、医療的に介入が必要な精神疾患がある場合は適切に治療することが重要かなと思います。 대구 경북 지역 생존 원폭 피해자는 모두 365명, 전국적으로는 1,784명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 83세 이상인 고령으로 대부분 갑상선이나 피부병 같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은 정부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병원 출입하는 교통비, 식대비 정도로 월 1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지고 병고에 시달리다 보니 자주 가잖아요. 그래 그 돈이 태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인상을 해도 몇 번 건의해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갔어요.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8년째. 고령이 된 피해자들은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고 여전히 끝없는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 곁에 옛 지명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알 수 있는 동네 옛 지명을 천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서편에 있는 한 교차로, 대구 외곽순환도로와 만나는 이 교차로의 이름은 계상듬 내거리입니다. 계상듬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월암 불악 유적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상듬은 원래 절벽 또는 낭떠러지를 뜻하는 사투리 덤이라는 글자를 붙여 계상덤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150년 전 지금의 성서체육공원 주변으로 자연 불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70여 가구가 사는 마을로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월암불악 유적비는 계상덤 마을이 1994년 성서 2차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신당동 등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말해줍니다.
들에 나갈 때 있던 동네지 들 가운데 생겼는 덤 위에 섰는 덤이라는 건 구릉 지대가 물에는 안 잠기고 조금 높은 곳이거든. 그런 곳에 계상덤이라는 들마을이 있었다. 감천 내거리도 옛 지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남대구 나들목을 앞두고 있는 이 교차로 주변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감천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달성군 월배읍에서 1982년 대구 직할시 남구 월배 1동이 됐고 1992년 월배 5동으로 분동한 이후 3년 만인 1995년 달서구 분구로 인해 지금의 월성 2동이 된 겁니다. 1991년에 개교한 인근 대구 감천초등학교는 당시 마을의 옛 이름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전 감천초등학교 주변은 묘지가 많고 큰 저수지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의 월성 주공아파트 쪽은 언덕이었고 자연불악은 평지인 남대구 나들목 주변으로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생긴 그쪽에 불악이 한 3개 정도의 3개 정도의 불악이 있었습니다. 현 달서구청 자리 앞에 또 불악이 조금 좀 있었어요. 못 있는데 조금 있었습니다. 감천리는 월성 이동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 축제에 옛 마을의 이름을 붙여 한동안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옛 지명들, 잘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에서는 럼피스킨병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의 한 소농가입니다. 수의사가 백신 주사를 놓자 소는 고개를 흔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전문가들은 18일 구제역 백신을 맞고 항체 형성으로 힘들어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사를 맞다 보니 소가 거부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름 이후에부터 이제 몸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스트레스를 그때 이제 지금 한창 받고 있는데 사실 번식 같은 경우는 송아지 낙태율이 이제 높아지고요. 농가들은 이런 소의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 감염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축사를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인이 농가에 와야 할 경우 거점 소독시설을 거쳐 차량과 운전자 모두 소독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지자체도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모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럼피스킨병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시장도 폐쇄했습니다. 방역 차량은 수시로 소농가 인근을 돌며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을 진행합니다. 농가는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살처분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소를 개량을 해온 소들이 단순 그냥 가격으로 가치를 이렇게 매길 수 없거든요. 3일 오전 기준 전국의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75건입니다. 정부는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을 1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제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는 올해 처음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농촌 인력난의 단비로 현장에선 일단 합격점을 받았지만 이들의 무단 이탈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HCN 최현철 기자입니다. 올해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600여 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3월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행한 김천의 경우 캄보디아인 52명을 비롯해 모두 100명의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이들은 영농철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농촌 마을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됐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일손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농촌에는 일손 구하기도 수월했고 실제로 이제 일반 시중의 인력 회사보다는 상당히 경비가 농가에서 지출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제 적극 쓰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본 만큼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농가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공공형 계정 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간 소통 문제를 비롯해 특히 우려했던 무단 이탈이 현실화한 만큼 보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단 이탈의 경우 실제로 김천시에서만 사업기간에 7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 비자 발급권을 인구 문제 해결에 관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사무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은 같이 공동 사무로 추진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농촌 인력난에서의 새 모델이 된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대나무 숲길로 유명한 금호강 강창교둔치 죽곡 댄립소리길에서 대나무 고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가 밑동이 잘려나갔는데 달성군은 원인 파악과 함께 죽은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예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강 둔치 다리 아래에 대나무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들이 모두 밑동이 잘린 채 누워 있습니다. 대나무 숲 800m 구간을 따라가 보면 듬성듬성 이런 대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대나무들 사이에는 이렇게 어른 팔뚝만큼 굵은 대나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왜 잘린 채 쌓여 있는 것일까? 대나무 숲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최근 대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 숲 일대에서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이 쏟아냈어요. 쏟아가지고 그걸로 오타리하고 나무숲 밖으로 내는 것 같은데요. 달성군은 대나무 숲에서 이른바 개화병이 돌아 적지 않은 나무가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대나무 잎이 마르는 현상이 관찰되더니 개화와 함께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대나무 숲이 여기 말고 따로 가려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전남 단양 쪽에 이제 대나무 자원연구소라고 이제 그 연구하시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 교육도 받고 했었거든요. 거기서 자문을 좀 구하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달성군은 뒤늦게 정비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솎아내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취업을 위해 대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취업한 기업의 규모도 더 크고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대구를 떠난 청년 인구는 11,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의 생활상을 비교한 첫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6년 대구에 거주한 20대 청년 중에서 5년 후인 2021년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우선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이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보다 취업률이 8.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대기업, 중견기업 근무 비중 역시 수도권 전출 청년이 11.1%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상위 5개 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이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수도권 전출 청년에만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은 대구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에만 나타났습니다. 임금 역시 차이가 났습니다.
수도권으로 간 청년의 임금이 더 높았고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중은 수도권 청년이 13% 이상 더 많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비중은 대구 계속거주 청년이 더 높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분석 결과를 대구시에 전달해 대구시의 청년 인구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단풍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특정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HCN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을철 발생한 산불은 모두 66건, 피해 면적은 22만 7천 제곱미터, 축구장 32개 규모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35건의 가을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행사도 많고 또 산에 가시는 산행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산자 실화 그리고 봄철에 이어서 가을철에도 추수가 끝난 후에 농산 폐기물,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데 여러 가지 소각 산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불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입니다.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도 1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원인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은 입산 자체를 통제하기로 했는데 전체 등산로 4곳 가운데 한 곳을 폐쇄합니다. 또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나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행정벌도 강화를 하고 형사벌도 특히 방화자에 대해서는 형사벌도 형량을 좀 높여 나가는 걸로 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 주변 불법 소각행위 가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이나물 소지 입산자 가태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CCTV를 활용해 산불을 24시간 감시하고 드론으로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시설에 큰 불이 나 점포 수십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경찰 수사도 진행되면서 복구 작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피해 상인들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1월 착공하고 25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경매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LG 힐로비전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큰 불이 났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당시 농산 A동 건물의 점포 수십 곳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피해 복구는 화재 1년 만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소실된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시장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장 건물 복구에는 98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화재에 강한 내화 구조에 불연재를 사용해 더욱 안전하게 건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현재 추진 중인 피해 상인 지원 방안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경매장, 임시 가설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조금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사고 수습 대책위가 대구시의 보상금이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기한 화재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복구 계획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시장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농산 A동 건물은 내년 4월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11월 착공하고 2025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조등과 소음 방지 장치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확장 등 불법 튜닝과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튜닝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달서구가 노후 어린이공원 9곳을 정비했습니다. 정비 대상 어린이공원은 둥지, 산세, 대진, 동심 어린이공원과 피터팬, 파랑새, 감삼 삼각지, 초록 2곡 어린이공원으로 모두 2000년 이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달서구는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놀이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124곳입니다. 달서구가 달서 만나 음식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 신청업소는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달서 만나 음식점으로 선정되면 홍보 물품과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달서구 대표 음식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현재 달서 만나 음식점 61곳을 선정해 운영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1조 272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 교량을 건설하는 등 창동 일대를 개발하는 데 2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공정률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 평화도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2년 뒤에는 이 구간을 자동차로 5분이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 시흥 백옥 신도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교사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수차례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유례없는 독감 유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